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구와 타 지역을 잇는 항공기와 버스도 줄줄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학교와 학원 방역이 뚫린 가운데 치료 진행이 더뎌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외출을 꺼리면서 일부 배달 업종에만 손님이 몰리는 등 지역 경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코로나19 대구 경북 확진자가 하루 사이 또 5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422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1,132명, 경북은 6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환자는 모두 369명입니다. 이로써 27일까지 대구 경북 확진자는 모두 1,501명으로 국내 전체 확진자의 84% 정도를 차지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기다리며 자가 격리 중이었던 74살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숨졌습니다. 국내에서는 14번째, 대구에선 4번째 사망자인데요.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 25일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74살 A씨. 입원을 기다리던 중에 호흡곤란이 왔고 병원으로 이송되다 숨졌습니다. A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고령인데다 신장 이식을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2차례 보건소 직원의 증상 체크 전화만 받았을 뿐입니다. 저희가 23일, 24일, 25일, 26일 하루 2차례씩 증상을 모니터링해 왔었고 약간의 발열 이외에 다른 증상은 특별히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27일 오전 9시 기준 대구 확진자 1,017명 가운데 447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확진자들은 입원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격리 중입니다. 확진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데 입원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한 병원에 병상이 있다고 해서 하루에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입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입원에 따르는 또 의료 인력의 대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병상 부족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들의 연령과 기저질환 유무 등을 파악하고 입원 우선순위를 더 촘촘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어린이와 청소년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은 물론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여럿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입원할 병원이 없어서 이 어린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은 텅 비었고 출입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20대 여성 한 명이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건물이 모두 폐쇄된 겁니다. 학부모된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죠. 출근을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다시 또 퇴근을 하고. 27일 현재까지 경북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교직원은 모두 4명, 대구는 무려 14명에 달합니다. 청소년 환자도 잇따르면서 대구에선 10명, 경북은 5명의 초중고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대구와 상주에 살고 있던 4살 어린이 2명과 유치원생 6살 어린이 1명도 감염 환자에 포함됐습니다. 학원 방역도 뚫려 대구에선 현재 강사진 3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주소하고 이런 것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수만 지금 몇 명인지. 하지만 치료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아이들을 받아줄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어린 환자들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격리된 채 치료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위중한 환자는 없지만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아서 병원 배정이 조금 그리 뭐 당장 금방 이렇게 되지는 않는가 봐요. 병원이 없어가지고 집에 자가격리를. 병원 옮길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유치원과 학교 개학을 일주일 미룬 데 이어 어린이집 운영도 다음 달 8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요즘 감염 우려 때문에 외출 꺼리는 분들 많으시죠? 식당도 가서 먹는 것보다 배달이나 드라이브스루 코너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때문에 도심 곳곳은 그야말로 적막 강산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도시 경주를 박은경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경주 황리단길입니다. 오가는 사람들로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던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SNS 등에서 맛집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식당이나 카페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고 몇몇 영업 중인 가게들도 손님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요즘 여기 전부 문 거진 다 닫았어요. 문 닫은 지 한 2, 3일 됐을걸요. 우리도 이틀 닫았다가 오늘 열었는데. 그나마 손님이 몰리는 곳은 배달을 주로 하는 업종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차에서 주문이 가능한 드라이브스루 코너입니다. 폭주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브만. 홀에는 없고 이쪽으로만 몰려요, 이쪽으로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단체 관광객들의 주요 코스인 인근 대릉원이나 불국사, 첨성대, 보문단지 등 다른 곳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업소는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빈방이 넘쳐나고 힐튼 경주 등 주요 호텔의 레스토랑이나 부대시설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경주시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주장절리 전망대와 동궁원 등 일부 관광시설과 5일마다 열리던 전통시장도 폐쇄한 상태입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또한 확진자와 접촉자, 동성상의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위로로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에 지역 경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와 타 지역을 잇는 항공기와 버스도 줄줄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대구를 오가는 교통편이 크게 줄어들면서 대구 경북의 고립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대구의 하늘길이 또 끊겼습니다. 이용객이 줄어들자 항공사들이 운항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대구국제공항의 지난 6월 항공기 운항 편수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합쳐 주 466편에 달했지만 지금은 운행 횟수가 주 46편으로 1월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운항 편수가 다 줄고 이번 주 기준으로 국내선 주 42편, 국제선 주 4편 운항해서 총 46편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은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버스도 멈춰섰습니다. 수원과 전주, 원주 등 일부 지역에서 운행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대전과 울산, 광주 등 주요 대도시와 대구를 잇는 노선도 대폭 감축됐습니다. 그나마 운행 중인 노선도 손님이 없어 거의 빈 버스로 다니고 있다 보니 운행 중단을 검토하는 버스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예, 손님이 없고 손님도 없고 손님 뭐 빈차로 댕기고 뭐 한매차로 댕기고 하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대구에서 외국으로 나간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격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지역 고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공항에서 검색대 업무를 맡았던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공항에서 일하던 직원 A씨가 지난 22일 자가격리부터 들어간 이후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지난 16일 대구에 있는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공사는 A씨와 같은 팀 소속 직원 8명을 자가격리 조치하는 한편 방역 소독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현지에서 격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웨이하이 공항과 난징 공항에 격리되어 있는 한국인이 현재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인천에서 출발해 난징 공항에 도착한 뒤 현재 사흘째 호텔에 격리되어 있는 한국인과의 전화 연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생활에는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 시설이 조금 열악하긴 한데 지금 영사관에서도 와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요청이 다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먼저 이제 중국 쪽에서 열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발열자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조금 대기를 하다가 구간을 나눠서 발열자 중심으로 앞뒤 3열씩 나눠가지고 먼저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고요. 한 4시간 정도, 4-5시간 정도 비행기에서 그 공항에 내려서 대기를 하다가 그 이후에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느끼기로는 계속 비행기를 자주 탑승을 했었는데 예전과 동일했었습니다. 특별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미리 그 열 온도 체크를 했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를 조금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지금 그런 절차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차역에서도 그렇고 공항 입구에서 열감지 카메라로 사람들을 열 체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열감지 카메라로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게 좀 따지고 보면 지금 난징으로 오는 것 외에도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비행기에 대해서도 그 발열자들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제 기억으로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대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그 항공사 직원들도 이제 많이 지나가고 했었는데 전혀 저희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언급도 안 해주고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대기하다가 공항을 빠져나와서 호텔로 이동을 했고요. 호텔에서도 일단 영어가 가능한 인력이 거의 없어서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얼마 전에도 같은 상황이 있었고 그때 발열자가 음성이 나와서 8일 정도 격리 후에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음성 나오면 더 일찍 해제가 될 수 있는지 중국 당국에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고요. 길게는 14일까지 격리될 수 있다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성이 나와도 14일 정도 격리된다고 합니다. 다시 전화가 와서 상황 설명을 들었고요.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중국에 격리된 한국인과 전화 연결했던 주요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다행히 이 발열 증세를 보였던 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사 결과에도 아직 격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방역 체계를 지켜보면서 개인 위생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에 있는 의료진들이 대구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영준 한림대 의대 사회역학교실 교수에게 현재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병원 투하되지는 않았고요. 지금만 도착했습니다. 지금만 도착해서 지금 이제 시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환자들을 더 빨리 잘 찾아내서 조기에 선제 격리 그리고 선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환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에 대한 네거티브한 생각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방역을 잘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전국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민감도의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는 당연히 지금 많이 부족한 것이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 민간 의료기관 또는 의료원 병원 그 비율이 굉장히 민간 위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중보건위기라든지 어떤 의료 자원이 많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주 지적돼 왔던 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이제 저희가 과제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상 자체로는 차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처음 시작이 이제 상기도 감염 증상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반 감기보다는 당연히 폐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중증 폐렴 그리고 사망의 위험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요하는 거고요. 하지만 증상면으로 봐서는 감기, 상기도 감염 증상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계속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고요. 30초 이상 손 씻기 자주 씻어주시고 기침할 때 팔 안쪽으로 가리고 또는 이제 휴지로 가리는 등의 개티, 에티켓 그리고 다중이용 장소 같이 공공들이 모이는 장소를 당분간 좀 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본인께서 고위험군이신 경우 그리고 고위험군이신 분들과 같이 생활하신 분들의 경우에 특히 더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는 28일부터 우체국과 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는 도내 우체국을 통해 28일 15만 매가 풀릴 예정이며 각 약국에도 28일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2번 하루 100매 안팎의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밖에 농협근에서도 이르면 28일부터 판매가 이뤄집니다. 한편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첫날 마스크 물량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서 약국 등에는 문의와 불만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한 대구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마스크 2만 6천 장이 긴급 지원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7일 전국 보건교사회에서 기부받은 중소형 마스크 2만 1천여 장과 대형 마스크 5천여 장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택배로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유치원과 학교에 보낼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후속 대책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맞벌이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3월 2일부터 6일까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지원합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감염과 연관되지 않은 경우 참여할 수 있으며 교실당 10명 이하의 최소 인원으로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서 분산 운영합니다. 돌봄 교실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용품을 비치하고 하루 2회 이상 발열 상황을 검사합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27일 오전 11시 이 교주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전 피어는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천지 본부 등 압수수색을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